지금 중동은 미국, 이스라엘 연합과 이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유례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런데 정작 미사일을 가장 많이 맞고 사람이 가장 많이 죽어나가는 곳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다 못해 가루가 되고 있는 주변국들의 비극을 파헤쳐 볼게요. 3주째 이어지는 전쟁에서 이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UAE예요. UAE 국방부에 따르면 개전 이후 이란이 쏜 미사일과 드론은 무려 2041기나 돼요. 본래 타겟인 이스라엘에 쏜 양보다 훨씬 많은 압도적인 물량이 쏟아진 거죠. 이란이 왜 굳이 UAE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노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영악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UAE는 중동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라는 평판 덕분에 교통과 금융, 물류의 중심지 지위를 누려왔거든요. 이란은 이곳을 타격해 그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두바이의 화려한 금융지구와 국제공항, 아부다비의 유전들이 공격 대상이 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중동은 어디든 위험하다는 공포를 심어주기에 최적의 장소인 셈이죠. 즉, UAE의 경제적 근간인 신뢰를 미사일로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재로 UAE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던 외교관계 정상화 협정, 아브라함 협정이 두고두고 괘씸했을 거예요. 자신들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앞장섰던 이웃나라를 본보기로 삼는 거죠. 이란은 지금 미국과 협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UAE 내부에서는 미국과 트럼프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거액을 투자하며 평화를 샀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건 빗발치는 드론뿐이니까요. 두바이의 퀸손들은 우리가 평화에 투자한 건가 아니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쟁에 돈을 댄 건가 라며 한탄하고 있죠. 결국 UAE는 이란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건 또 다른 확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영유권 분쟁이 있는 작은 섬들에 미 해병대에 투입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UAE는 거대한 전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전 세계의 숨통을 조이는 에너지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미국과 조율 끝에 이란 최대의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를 폭격하자 이란은 우리만 죽을 순 없다며 주변국의 에너지 시설을 보복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카타르예요. 이란은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 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했어요. 이 공격으로 카타르 전체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고 복구에만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전망이에요. 국가 기관 시설이 한순간에 불타버린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이 한국을 포함한 장기 계약국들의 불가항력을 선언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전쟁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가스를 못 주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건데 이건 우리 집 가스 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경고예요. 한국은 카타르에서 연간 900만 톤 이상의 LNG를 들여오는 핵심 수입국이거든요. 만약 5년 동안 이 물량을 못 받게 되면 우리는 훨씬 비싼 돈을 주고 현물 시장에서 가스를 구해와야 해요. 산업계일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난방비 부담도 상상 예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우디와 UAE의 에너지 시설도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에서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 우리는 오일 쇼크를 넘어서는 에너지 대재앙을 맞을지도 몰라요. 이미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요동치고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목줄을 쥐기 위해 에너지 시설을 건드린 결과가 전 세계 시민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죠. 경제라는 톱니바퀴가 전쟁이라는 모래더미에 걸려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무너지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나라가 되어버린 레바논이에요.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괴멸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의 지상군 수만 명과 최정예 기갑사단에 투입했어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베이루트 도심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들이 공습을 받아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헤즈볼라가 민가에 무기를 숨겼다는 의심만으로 가택수색과 폭격이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현재 레바논의 사망자는 1000명에 육박하고 피난민은 무려 105만 명을 넘어섰어요. 레바논 전체 인구 6명 중 1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거예요.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아이들이라는 사실은 이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대피소는 이미 수용인원을 초과했고 깨끗한 물과 식량, 의약품은 떡없이 부족해요. 교육은 중단됐고 사람들은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죠.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던 레바논의 영광은 간데없고 절기와 연기만이 가득한 지옥도로 변해버렸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국제법상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인체에 닿으면 뼈까지 녹여버리는 이 끔찍한 무기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다는 소식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죠. 명분 있는 전쟁이라는 주장이 무색해 민간인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어요.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이스라엘은 일단 영토를 확보한 뒤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하겠다는 전략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정치 속에서 레바논의 평범한 시민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총탄을 받아내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미국, 이스라엘, 이란 세 나라는 과연 이 전쟁의 끝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전쟁의 과정에서 타오르는 불씨는 주변국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UAE의 금융허브가 무너지면 전 세계 자본 흐름에 균열이 가고 카타르의 가스가 막히면 아시아의 공장들이 멈춰서요. 그리고 레바논의 비극은 대규모 난민 사태를 유발해 유럽과 전 세계의 새로운 정치적 뇌관이 될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특히 이번 사태는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특정 지역의 분쟁이 지구 반대편의 물가와 전력 수급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에너지 자립과 공급망 다변화가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다시금 일깨워주네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미 해군 강승연함이 분쟁 지역 섬들에 투입된다면 이건 이란과의 전면전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고래들의 힘겨루기가 바다 전체를 피로 물들일 대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트럼프 정부 시절 맺은 아브라함 협정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 더 큰 폭발을 불러온 불안한 동거였다는 지적이죠. 결과적으로 중동의 동맹국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꼴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비책을 세워야 해요. 비축료와 재고가스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네요. 지금 중동의 포성은 언젠가 잦아들겠지만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특히 투자자들이 떠난 UAE와 폐허가 될 레바논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오늘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거대 충돌 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주변국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다뤄봤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 비극적인 연쇄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